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공공기술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죠. 공공연구기관 아니면 대학의 이제 공공 성격의 기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대상 연령은 만 39세 이하가 될 거고, 여기 보시면은 마감은 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공고는 여러분 제 영상 계속 올리면서 말씀드려서 오늘은 조금 배제했는데, 여러분 여기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사업 공고 모집 중 여길 보시면 본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집 중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 쭉 내려보시고 신청은 여기 접수 바로 가기. 바로 가기에 여러분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감 기간이 2월 5일이기 때문에 2월 4일까지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내려볼게요. 내려보고 여기 공고문, 여러분들 그 사업 공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이 모집 공고문,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계획서 양식, 그다음에 주관 기간, 여기도 주관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건데, 다행히 여기는 주관 기간이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냥 그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청 매뉴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FAQ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고문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 여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공고문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본 사업은 2024년도 공공기술을 기반해서 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러분 생각하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목적이 공공기술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성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한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아마 평가 배점도 그 부분에 조금 기술 역량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만 39세이고요. 그 다음에 1 또는 2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은 뭐냐면 공공연구기관에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만 39세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또는 교원에 대해서 그 중에 만 39세 이하.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들 할 수 있겠죠. 대학생들도. 자, 그런데 이제 공공기술을 우리가 처음 아시는 분들은 이게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 모아놓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시로 여기 보면은 NTB 기술은행, 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고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이 NTB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그 네이버에 NTB 기술은행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여기 첫 번째 ntb.kr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클릭하셔 갖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있죠. 다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기술 이전 및 여기 보면 판매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 기술, 수집 기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건 여기 등록 기술. 여기서 아예 해당되는 기술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되는 기술이 딥러닝이다. 겸사해서 조회를 하시면 여기 보면은 딥러닝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요 딥러닝 기반 장면 텍스트 이해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고 담당자 있고 연락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연락처를 가지고 우리가 연락해 가지고 "아, 나 이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이제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회사명은 저기 한국전자통신기술연구원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기술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은 "이 기술은 어떤 거다."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 정보,
통상 실시를 하겠다. 그러면 통상 실시는 뭐냐면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 기술을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그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도입비, 고려사항 자세히 여기서 여기 관련 자료 있죠. 관련 자료에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 PDF로 잘 돼 있는데 이 내용 보시면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딥러닝 기반 장면 텍스트 이해 기술 쭉 내려보시면 기술에 대해 이건 무슨 기술이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진척도는 뭐다. 그 다음에 뭐 경쟁 기술은 어떻다라고 해서 기술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나 이 기술에 관심 있어.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공공기술 검색 플랫폼을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평균 4,800만 원이고 최대 7천만 원으로 돼 있죠. 몇 번 누차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대 7천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 사업계획 작성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화 작업, 그다음에 창업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 사업은 뭐냐면 공공 기술은 어떻게 보면 연구실에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 기술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제품을 양산까지는 만들어 보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실에서 만든 기술을 실제 시제품도 만들어 봐서 너네 사업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봐 라는 이제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 이전료가 본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요. 기술 이전료는 뭐냐면 그 저 앞에 그 찾아본 그 기술을 무상으로 갖고 오지는 않거든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비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올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이 사업비 안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시제품도 만들고요. 또 마케팅도 해보고 또 출원할 수 있고 이런 비용에 사용해라 하는 거고 협약 기간은 9개월 그다음에서 11월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선정 규모는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자격 요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내용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가 이제 만 39세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보시면 모든 기술이 다 가능하죠. 내가 원하는 기술, 그러니까 거기 플랫폼에서 찾으셔가지고 원하는 기술 가지고 창업하시면 됩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은 보시면 뭐 채무불이행이나 채무자, 그다음에 뭐 지방세, 그 체납 중인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사업화 지원 사업 선정돼서 사업을 수행 중이자 그 말은 뭐냐면 다양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중점 대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공고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랑 아무튼 중복돼서 수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청은 중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선정이 두 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산 항목에 여러분 작성하실 때 여기 보시면 지급 수수료에 사업화를 위한 거래에 필요한 대가, 기술 이전비 있죠. 그래서 기술 이전 비용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감이 2월 5일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1월 한 20일 정도에 나와서 2월 5일 날 마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최대한 아마 몰릴 것 같은데, 그래도 2월 4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계획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류평가에서 2배수 내외로 뽑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 이게 선정이 돼야지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절차를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평가도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요 네 가지는 다 동일하고 다만 여기는 기술을 이전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을 받아와서요. 받아와서 내가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다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을 원래 개발한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걸 또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기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기술의 이해도를 좀 보거든요. 이해도를 보는데 내가 이제 기술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 원 개발자와 좀 많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와 있고요. 공고가 나와 있고 2월 5일까지 여러분 신청하시면 서류 평가 이거 하시고 발표까지 진행하고 협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다음에 유의사항도 보시면 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올해 2024년도 창업 지원 사업과 동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개 이상 사업에 신청을 해도 돼요. 신청을 해도 되는데 선정이 된 경우 반드시 한 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한 개는 먼저 체결한 거라고 합니다. 등록이 안 되는 사업은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요 예비 창업 패키지, 조기 창업 패키지, 창업 교육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등 요렇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사업들이 공교롭게 사업 계획서 양식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업 계획서로 여러 군데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선정된 거 중점으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긴 주관 기관이 로우 파트너스라고 하네요. 로우 파트너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신청하실 때 로우 파트너스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 주관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업 계획서 한번 볼게요. 여기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이제 삭제하시는 거고 여기 내용 세부 목차 보시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실현 가능성도 개발 방안, 진행 정도, 그다음에 뭐 차별화 방안, 그다음에 성장 전략 다 내용 비슷하고 이 부분 기술 이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조금 중요하니까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예창과 비슷하게 15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최대 금액으로 여러분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사업 분야 내가 뭐 이 중에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지식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지식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기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 소재에 관련된 평가위원들이 모인 분과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템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곳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반 현황 이거 보시면 뭐 그냥 작성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요약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만드셔서 여기서 임팩트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개발 추진 경과. 자, 이 부분은 제가 저의 다른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사업 내용도 이 사업 계획서 세부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진행 정도.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내 아이템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BM, 그다음에 목표 시장 진출, 추진 일정, 그 다음에 협약 기간 내의 목표. 그러니까 이 앞에 전체 추진 일정에서 일부를 조금 자세히 뜯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요 계획. 자금 소요 계획은 이 표로 가지고 만드시되,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는 없으시고,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는 선, 합리적인 수준 정도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팀 구성.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기술 이전 활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수요 기술 보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오는 기술, 갖고 올 관심 있는 기술 플랫폼에서 찾죠. 그럼 그게 나의 수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제로 봤던 여기 판매자 정보 있죠. 여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 요게 수요 기술의 보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찾으시면 되고 수요 기술명 그 기술명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의 상세 내용. 그다음에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매매는 내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예 가져오는 거고 라이센스는 기술 이전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빌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는 내가 아예 그냥 우리가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예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매매고. 그다음에 여기 전용 실시권은 전세라고 생각하세요. 전세.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 나만 살 수 있어요. 나만 살 수 있는 거. 그게 전용 질식권이고, 그다음에 통상은 아파트에 방이 3개다라고 한다면 1번 방은 뭐 A, 2번 방은 B, 3번 방은 C에다가 저기 그 빌려줄 수가 있겠죠. 임대를 줄 수 있겠죠. 월세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통상은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각각 방 하나, 뭐 방 2개,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용은 아무래도 기술 매매가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전용 실시, 그다음에 통상 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술 보유 기관과 협의하시면 돼요. 협의하시면 되는 거고, 기술 이전 진행 정도는 뭐냐면 기술 이전 계약 및 상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플랫폼에서 기술을 찾았어요. 찾고 나서 그 기간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서 이 기술 나 필요한데 이전 받을 수 있냐라는 정도. 그겁니다. 내가 셀렉한 거.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 뭐냐면 그 연구자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구자랑 꼭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별로 기술 이전 담당 부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우리 총무팀 뭐 이렇게 그 마케팅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 사람과 협의를 한 번 이상 했냐. 자, 기술 이전이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는 거라서 한 번에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번 이상 미팅을 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 기술을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찾아봤다죠. 아까 그 플랫폼에서 그 정도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세 개 중에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거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거고 그 다음이 이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내 창업의 그 사업 아이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증빙서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식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양식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주관기관 소개 한번 볼게요. 주관기관을 소개를 보시면 아까 로우 파트너스 한 곳이었죠? 로우 파트너에 대한 소개예요. 이건 뭐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우 파트너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런 기관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기관 뭐 하지? 라는 정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세한 문의는 여기 메일이 있으니까 여기 그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밑에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신청할 때 참고하시고 FAQ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기술을 가지고 기술사업화 컨설턴트로 지금 한 17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술을 이런 형태로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서 비즈니스 하는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은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까다로운 이 조건들이 붙는 거 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으면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조금 저조합니다.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런 기술 베이스, 공공기술, 내가 뭐 대학원생이다라든가 학교 소속의 교수님과 뭘 해보겠다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예창보다는 요 사업을 신청하시는 게 경쟁률도 조금 낮고 조금 합격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계획서에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은 제가 인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뭐 챗GPT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공유 밑에 설명란에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